전기차에서 전체를 그렇게 전기차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기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전기차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가 어떤 전기차의 지금 현재 문제가 과전압입니다. 갑작스럽게 전기가 과전압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전류가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기판과 소프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든지 급발진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오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죠, 전류가 그쪽에 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판이나 어떤 그 자동차의 소프트에 해당하는 이런 것에는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전류가 흐를 때 그쪽과는 서로 다른 전류를 씀으로써 약간 기판이나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 기술을 쓰시는 것이고, 기술료를 지급하셔야 될 텐데 무단으로 이렇게 도둑질해 쓰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내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제가 현재 자동차의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로 분할하자. 6개나 뭐 5개나 상관없어요. 회사별로 마음대로 하세요. 격벽 처리를 해주고,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배터리 너무 취약하니까 격벽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취약성 이렇게 어떤 거기다 이렇게 온도 변화에도 좀 그렇게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격벽 안에서는 아무래도 냉남, 추위와 더위에 상대적으로 좀 보호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 더울 때는 냉방 해주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난방 해주는 거죠. 그래서 냉크 온풍을 좀 불어주는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저 처음으로 발표한 기술로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아니 난데없이 YTN에서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 격벽 처리와 배터리를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그전엔 이게 이런 게 없었거든, 전 세계.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걸 발표하시더라, 냉난방. 그래서 나 차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삼성페이에서 뭐 제가 예전에 드론 기술 같은 거, 뭐 군사용으로 수백 대 수천 대 움직인다 했을 때, 각각의 우리가 스마트폰 수백만 대 움직이잖아요. 스마트폰에 정확하게 저는 전파를 수신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래서 드론도 장차 뭐 수만 대 수십만 대도 가능할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 이제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일단 비밀 통신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비밀번호, 암구 이런 식으로, 노트북 같은 데서 치면은 좀 그렇죠, 복잡한 암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숫자나 이런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암호문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중에 하나를, 그리고 서로 그것이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나를 드론을 조종할 때 상대방이 적군이 조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서로 맞아야지, 암호문이 맞아야지 수신과 발신이 이루어져서 통신이 가능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현관문 여는 것을 하시고, 가습기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스타일러 같은 게, LG 스타일러 같은 가습기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옷감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 증발식으로 해서 가습기 방식으로 습기를 빼고, 옷감 같은 거 상할 수 있잖아요, 비싼 거 같은 거. 자주 이렇게 가열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래서 옷감이 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 가습기 뭐라 그럴까,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죠. 제습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분을 빼고 자연 건조 방식이죠. 마지막에 가열을 통해서 건조를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LG 스타일에서 딱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그 콘센트에다가 제가 누전 스위치를 달아야 된다, 콘센트에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더니 곧바로 한국 시장에 확 깔려버리더라. 그리고 또 뭐야, 거기 물 호스에다가 이렇게 물통 달아가지고 이렇게 쏘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것을
전기식이나 기계식으로 안 해도 물통 달아놓는 그 구조로 인해서 물총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 호수를 거기다 물통 달아놓으면 거기다 고압이 형성되어서 멀리 간다 했더니 곧바로 홈쇼핑에서 이걸 NS 홈쇼핑하고 현대해무로 팔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브랜드였고 하나는 국내 브랜드인데 진짜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창문을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에서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를 했더니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플라스틱의 빛의 굴절률 때문에 투명한 이게 좀 안 좋아요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창을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기술 구조를 제가 알았어요. 이거 원인을 두껍게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었을 때 얇게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이 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앞에는 그 전면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두각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는 아크릴 창문으로 만들고 겉에 안팎으로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에서 비투갈 90%짜리 이렇게 만들자. 또 다른 플라스틱 창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 구조를 얇게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창으로 만든 하나의 그래서 투명도를 개선시키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남의 기술 도둑질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에서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두텁게 만들면 빛의 굴절률이 이상이 생겨서 유리 많고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유리 안에는 유리고 안에는 유리창으로 하고 겉에만 이렇게 외부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안팎으로 할 수도 있고 밖에만 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인다. 현재 있는 창문을 다 교체하기보다 바깥에 썬팅 필름 비추는 것처럼 해서 플라스틱 창문을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놓자 보석 상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유리창 돌 던지면 딱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창문으로 얇게라도 해놓으면 안에 있는 유리가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태풍 지진 같은 데서도 고층 건물에 아파트 같은 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YTN에서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기술 구조를 오늘은 제가 전기 자동차나 앞으로 뭐 또 다른 자동차에서 전기를 갖다 쓸 때 작은 배터리를 차라리 따로 만들어서 독립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전기차 전체 배터리에서 전원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에어컨이 잘 고장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독립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에어컨까지도 같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자동차 달리면 그 배터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납축 배터리겠죠. 따로 있어 거기서 전기가 충전되어서 기본 전기를 이제 거기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독립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가 고장 나더라도 독립 배터리를 통해서 기본 적어도 이렇게 기판과 소프트웨어 자동차랑 소프트웨어 분야는 거기가 이제 과전압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과전압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마비돼 갖고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되거나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이런 원인은 저는 이제 그래서 한눈에 알겠어요. 그 원인을 아는 만큼 보이니까 뭐 저도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보이네요. 네, 원인이 뭔지. 급발진도 아마 이것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과전압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과전압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배터리를 분할하는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물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충전도 이렇게 제 방식으로 이렇게 기존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다 이렇게 이런 충전도 이런 식으로 그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8개다 그러면 8개로 분할이 돼가지고 쪼개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되는 동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배터리에서 이제 과전압이 형성되거나 이렇게 뭐 발열 이상이다 그러면 그쪽 각각 격벽 처리를 했어요. 그쪽 부분은 산소 차단시키고 전기 차단시켜서 꺼버리고 나머지 7개만 살려가지고 그걸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날아가는 일도 없고 또 비용도 그렇죠. 뭐 전기차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그 비용 전체를 조금만 한 군데 이상이 생기면 전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좀 8개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 5개 뭐 이렇게 3개 적어도 4개 이렇게 분할을 하자는 거죠. 또는 3개 적어도 2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은 훨씬 더 충전할 때도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날아가면 뭐 자동차 올스톱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나 과전압이 형성돼가지고 배터리 이상이죠. 과전압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듣고 급발진이 된다든지 에어컨이 고장난다든지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할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전할 때도 빨라요. 충전할 때도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소에서 하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뭐 8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가 8군데로 분할되어서 딱 동시에 충전돼 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그분들 그렇게 배터리 분할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뭘 찾고 있습니다. 그려도 되는데 여기 좀 귀찮으니까 좀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배터리를 기존의 내연기관차처럼 납축전지가 아니더라도 배터리를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기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담당 또는 에어컨까지도 필요하다면 에어컨에서 고장이 잘 나요. 전기차에서 에어컨에서 고장이 잘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의 배터리만 쓰기 거기서부터 전류를 다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납축전지를 하나 다는 방향, 납축전지 같은 걸 하나 달아서 달릴 때 충전이 돼서 거기서 기본으로 에어컨이나 그건 이제 성능을 좀 높여가지고 효율을 좀 높여서 에어컨이나 냉난방, 겨울에 난방까지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전기차를 설계를 하셔서 쓰시면 이제 제 기술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뭐 그 납축전지 아니더라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존 배터리의 오작동, 과저류로 인해서 오작동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뭐 기타 다른 것도 다 되고요. 드론 같은데 비행체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의 배터리 시스템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기판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런 부분들 고장이 잘 나는 부분들은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 쓰는 이런 설계를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이 드론 비행체에서도 가능하다. 기타 다른 뭐 선박 같은 데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렇게 남의 기술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업화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기술 구조는 이래요. 배터리를 물적으로 8개 정도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한눈에 알았거든요. 온도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배터리 하나만 날아가도 나머지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물적으로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전선으로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충전할 때는 아까처럼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8군데를 동시에 충전하고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수많은 전선 이렇게 안에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가 한 막
12조각으로 돼 있다, 뭐 20조각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각각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 버리면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겉으로는 하나의 배터리지만 안에가 12개로 되어 있으면 12개에다 전선을 연결해서 곧바로 충전해 버리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것들 이게 휴대폰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충전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런 것은 충전 구조, 전기 충전 구조도 될 수 있지만은 정기적인 신호 입출력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게 각각이 12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에가 12개 배터리, 소형 배터리로 또 하나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죠, 이런 전선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빠르게 충전해 버리면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런 빠른 충전 방식은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고, 전기차를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충전 방식이 있어서 이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 배터리에서 속도가 낮을 때는 여기가 이론적으로 200씩의 전기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속도가 낮을 때는 1개에서만 갖다 쓰고, 속도가 높을 때는 2개에서, 속도가 높을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갖다 쓰는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구동에 만약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구동에 이제 약간 구동에 쓰이는 배터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충전이 되더라도 아까 지금 제 방식에 달리면서 납축전지 방식으로 내연기관차 축전하는 이런 방식을 안 해도 하나의 충전은 그렇죠, 소프트웨어 부분과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냉난방, 이렇게 자동차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할 때 변속기를 없애버리니까 비용이 엄청 줄어들죠. 단순해지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이렇게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갖다 쓰는 이 구조는 전력이 커질지라도, 뭐 자동차다 그러면 지선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밀려오더라도 8차선, 10차선으로 넓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게 하듯이 전선 구조를, 그렇죠, 이렇게 아주 두꺼운 걸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은 전선 표보가 있는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그 숫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8차선처럼. 이것이 이론적으로 여기 여기 2개 정도 이렇게 전선을 쓴다면 여기는 8개로 써주고, 그래서 큰 전기라도 받아들여서 타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은 일정 구간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전선이 두껍겠죠. 그럼 거기 이제 그 전선 자체로서 카패시다, 축적하는, 그 전기를 축적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 특유의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일정 구간을 서로 두께가, 전선 표보가 있는 구리선의 두께가 틀린, 대중소다 합시다. 틀린 구리를 배치함으로써 일부러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그냥 원리를 따라서 전류가 왔다 갔다. 이게 주파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건 또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통신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이제 동축 케이블의 전선 구조를 현저보다 얇게 만들어가지고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선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가 이제 전기로 쓸 때는 구리선을 전기소로 쓸 때는 두꺼워야 되고 발열 때문에 타니까 통신으로 쓸 때는 최대한 얇아야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 그것은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하나의 케이블 안에 이런 통신선, 구리 통신선이 기존에 1개가 들어가거나 그러던 것을 5개, 10개가 들어간다면 이득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모든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그 전파 방식으로 통신을 할 때 서로 두께를, 전선 표보관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다로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전파를 구축을 해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가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확파시키지 맙시다. 광선 유선도 두께를 틀리게, 빛이 왔다 갔다 하게끔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광선 유선도 이렇게 빛이, 레이저 빛을 이렇게 증폭시킬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펄스 방식을 만들 수 있어요. UV 장치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레이저 식각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만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나오는 구경이 이게 좀 대중소다 사이즈를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로 한꺼번에 레이저가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두꺼운 구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구경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중에서 대중소 사이즈가 틀린 걸 배치해 놓으면 도복이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반도체 이제 식각할 때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레이저 가공, 용접기에도 쓸 수 있고,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싸게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 필요 없이 싸게 만들고, 심지어는 드론이 각각의 5만 볼트, 10만 볼트의 열을 전류를 만든다 그러면 그걸로 레이저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드론이 제 방식에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1, 수백 조 분의 1로 가로 세로 쪼개고, 그래서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고, 상공 하늘 위로 1cm 단위로 해서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또는 지하는 그것도 역시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또 바닷속도 가능해, 우주도 가능하고, 그 하늘에다 줄 긋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표로 표시해 가지고 한 지점,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기와 전투기다 그러면 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공통의 좌표를 가지고 드론에서 정보를 서로 링크해 가지고 공유하면서 레이저를 쏘면 거기서 5만 볼트짜리 10개면 50만 볼트, 20개면 100만 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레이저 공격기를. 레이저 가공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지하층을 파는 식각, 이런 반도체 건물도 지하층 파잖아요. 그것도 반도체에도 지하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없죠. 그래서 지하를 파는 이런 구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를 파가지고 코팅 위에다 코팅 기술, 실리콘이나 코팅 뭐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코팅이 들어갑니다. 유리막 코팅, 이제 세라믹, 유리석연 코팅 등 같은 코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열을 없대, 서로 신호 간섭이라든지 발열을 없애고 그 위에다 다시 적층해서 실리콘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얇게 실리콘을 도포하셔도 되고요. 얇게 실리콘 도포하고 코팅하고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코팅을 하고 실리콘 덮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레이저 회로를 그리고 다시 위에다 이렇게 층층층 올려도 되고요. 반도체의 적층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코팅 기술, 코팅을 해가지고 발열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코팅을 해서 발열을 차단시키고 어떤 실리콘 같은 것들 얇게 도포해서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을 차단시켜서 적층 기술에 제일 문제가 되는 발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것을 코팅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한번 마른 다음에 건조된 다음에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러 겹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발열을 차단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세정에 있어서 락스하고 락스 아시죠? 락스하고 또로펑을 사용하셔가지고 반도체 세척하거나 이게 산업용 세척제로 사용하시면 아주 세척 잘 됩니다. 제 기술이라는 남의 기술을 사용해서 도둑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장품 올려도 괜찮겠죠. 주방 세제로 어떻게 몸을 씻는다 해서 피부 이상 없나라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장실 줄눈 세척제로 이걸 사용해 봤거든요. 락스하고 뚜러뽕을 반반 섞어서 원액을 발라서 했더니 하얘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세척제로도 사용해. 화장실 변기 내려갈 때 그걸 좀 부어놓으면 안에가 깨끗해요. 하수도 세척도 좋겠더라고요. 계단 청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물을 많이 씻어서 몸을 씻어볼까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해보니까 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 나름 약간 주름도 없어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진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 많이 물을 희석해서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그 철판 같은 데도 코팅 기술로 해가지고 코팅 한 겹하고 두 겹하고 건조된 다음에 세 겹하고 네 겹, 다섯 겹 이렇게 여러 겹에 10겹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겹의 코팅을 통해서 철판을 부식이라든지 이런 스크래치를 보호하는 구조. 자동차의 어떤 그 스크래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마른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겹겹이해서 코팅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이런 걸로 코팅을 하는 구조. 또는 철근 같은 데도 그럴까요? 또는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코팅 기술을 마른 다음에 건조된 다음에 그 위에다 계속해서 층층이 코팅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타 다른 산업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기차에서 제가 다시 전기차로 돌아가면 이게 전기차의 속도가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이렇게 낮을 때는 속도가 낮을 때는 한 개 정도의 배터리에서 이제 약 200씩의 전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에서만 쓰고 속도를 높일 때는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배터리가 전체가 날아가게 되는 사고에 날아가는 현재 어떤 과비용 구조 너무 비싸잖아요. 수리비가. 그러면 배터리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이거는 8개로 물적 분할을 격벽 처리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겨울에도 이제 이렇게 난방을 해준다는 그건 또 이렇게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든 뭐 이렇게 YTN에서 어떤 기업체가 하시든지 제 기술입니다. 네, 현대기아차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산소 차단, 전기 차단을 통해서 그 하나만 버리면 되고 비용이 싸죠. 나머지는 다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속도를 그 높임을 따라서 개수를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기를 갖다 줌으로써 창고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물건 막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갖고 오면 전기를 많이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선의 두께는 전선이 아주 두껍거나 하나의 전선 피부 간의 동일한 두께라 그러면 두껍게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두께라 그러면 자동차 8차선, 10차선 늘리듯이 이렇게 8개, 10개 막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그거를 수용을 어떤 전기든 들어와서 타지 않도록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는 그 자체가 구리선의 굵기로서 전체적으로 카패시터가 돼가지고 전기를 축적하고 모터 직전에 들어간 선이 자동차도 그렇고 드론이나 비행체 뭐 기타 다른데 배 선박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전선 구조를 일부러 두껍게 만들어서 거기 카패시터로 형성하는 기술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터 안에 들어가는 선도 보면은 거기 이 선이 이제 서로 전선 표복 안에 모터 직전에 이 선이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틀린 구조가 됩니다. 틀린 구조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전선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파로 바뀌게 됩니다. 주파수 형태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 구동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모터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거기 그러면 펄스 방식으로 구동력이 강해져. 가장 약한 구리선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전기를 견딜 수 있도록 끊어지거나 이렇게 과열되지 않도록 두꺼운 걸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연구 자석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 똑같은 굵기 상관없이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쓰고 또는 서로 대중소 이렇게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해서 배치해 놓으면 훨씬 더 파워가 좋아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